679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는데요.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 그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자, 이 부등식이 바로 뭐 한다?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x는 모든 실수에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항상 위쪽에 있을 때를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a의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a만 놔둬 버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4차니까 4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식을 바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2x 세제곱과 2x 세제곱은 똑같으니까 바로 좌우변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계속 x 4제곱, 최고차항은 x 4제곱이 되고 3차항은 사라지고요. 바로 2차항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자, 모두 다 이항했으니까 우변에는 누구만 남겠다? 마이너스 a만 남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바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부등식이니까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무엇을?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 꼴 마이너스 a라는 이 상수함수가 이 4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해보면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모든 항에 4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누어 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꼴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이 마이너스 1이 이 3차 방정식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x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를 해보면 여기가 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이 되는데 이 창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가 필요하고요. 상수항이 얼마가 된다? 지금 x세제곱에 바로 x제곱이 없으니까 맞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므로 x 플러스 1에 이 부분은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 똑같네요.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고 x 플러스 1에 바로 제곱 인수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끼워 맞추기를 하기가 좀 힘든 친구들은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3차항의 계수, 2차항이 없으니까 0이고 1차항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조금 전에 무엇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1은 그대로 떨어지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근이 되어야 되니까 인수로 표현할 때는 바로 x 플러스 1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라는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주어졌는데, 자, 이 x 이꼴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중근을 갖고 있죠.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의 4차 함수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바로 3차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변곡 접점을 가지게 되고요. 자, 반면에 x 이꼴 2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런 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바로 여기에 변곡 접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x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극소에 해당하는 x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y 마이너스 a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y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어디에 존재하면 된다? 바로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바로 이 값보다 아래쪽에 무엇이 존재하면 된다? y 마이너스 a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꼴이 없으니까 이 y꼴 마이너스 a는 이 최소값과 접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꼴이 없어서. 자, 따라서 우리는 y꼴 마이너스 a는 바로 이 최소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극소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은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니까 6, 4 바로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x자리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따라서 16과 마이너스 16이 없어지고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4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져야 되고 같을 수는 없다. 왜? 등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 a는 24보다는 더 큰 범위에 있을 때 바로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 말이 나오면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는 식이 성립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80번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등식 fx를 3배한 이 부등식이 자, gx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위에 있거나 저 부등식으로 말한다면 더 크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와 g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3배 하면 좌변은 어떻게 된다? 3x 4제곱, 3배를 각각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5x 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 얼마 된다? 그대로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등식이 바로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달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바로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얘는 가장 높은 차수가 4차고 4차에서 양수니까 여기 있는 바로 x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3x 4제곱이 되고요. 자, 3차항부터 적어본다면 플러스 8x 세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3x 제곱이 이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8x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a보다 더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래프로 부등식을 풀어준다고 했죠? 자,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인 다음에 우리는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분해보면요. 미분해보면 12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4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6x가 되겠습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양변에 12로 나누어 주면요. 양변에 자 x 세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된다? 2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3차 방정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 값이 0이 되죠.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에 바로 x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바로 x 이퀄 1이 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인수로서는 x-1을 가져야 되고 3차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이 돼야 되고 2x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3x가 있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2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무엇이 플러스 3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미분을 했을 때, 자,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에 선생님이 뭘 빠뜨렸습니까, 지금? X를 지금 여기에 빠뜨려 버렸네요. 그죠? 맞죠? 요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12로 나누었을 때, 12로 나누었을 때 여기가 자, 약분하면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x 이퀄 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을 선생님 x를 놓쳐버렸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항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x가 있죠. 그러면 x로 먼저 묶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은 무엇으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도함수를 0으로 만든 x값은 누구와 누구와 누구다? 0과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 세 개의 값이 마이너스 3과 또 뭐가 나온다? 0과 1이 나오죠. 그럼 0과 1이 더 가깝잖아요. 이쪽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럼 4차 함수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극대에서 극소 사이의 간격을 보면 더 떨어져 있으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왼쪽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4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극소의 위치를 먼저 잡아보면요. 극소의 위치는 첫 번째, 가장 작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 극소가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극대는 여기가 x가 0일 때 극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0이고 1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4차 함수가 y꼴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y꼴 마이너스 a라는 이 상수 함수는 이 바로 극소이자 최소값이 바로 x 이꼴 3에서 이 극소값보다는 더 아래에 누가 존재하면 되겠다. y 이꼴 마이너스 a가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극값을 다 찾을 필요 없고 이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의 극소값만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숫자가 조금 커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어떻게 x제곱을 모두 다 인수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얘가 3x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8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8로 이렇게 두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 9가 되니까 3, 9, 27이 되겠죠. 그리고 8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가 되고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27에서 24를 빼면 3이 되니까 3 마이너스 18, 바로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에 9, 45에 9일은 9이니까 바로 x 이꼴 3에서의 극소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y꼴 마이너스 a인 바로 이 상수함수는 바로 누구보다 마이너스 135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같아져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a의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135보다 큰 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완전히 잘못했네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이 꼴이 있는데 지금 이 꼴을 하나도 안 붙이고 선생님이 가버렸습니다. 그죠? 맞죠? 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꼴이 있죠? 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잘못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이 꼴이 있으니까 여기 이 꼴이 있고 여기도 이 꼴이 있고 여기는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꼴이 있으니까 이 바로 y꼴 마이너스 a가 누가 되어도 된다? 바로 이 마이너스 135인 이 극소값을 y꼴 마이너스 a가 지나도 된다. 그 말은 여기 이 꼴이 돼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3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135가 이 문제의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 여기서 이 꼴을 빠뜨렸는데 그죠? 이 꼴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여기도 이 꼴만 달아주면 A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81번입니다. 자, 두 함수 fg가 주어져 있고요.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자, 양쪽이 모두 다 이 꼴이 있으니까 닫힌 구간이죠. 자, 부등식 fx, 즉 이 3차 함수가 바로 누구보다 이 2차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F와 G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준다면 또 다시 한번 적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바로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창의 개수가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x를 넘겨버리고 a를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이항하면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자, 그 대신 누가 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런데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서 자, 부등식도 바로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자, 일단 미분을 해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주면 되니까 12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2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고요. 자, 2x 마이너스 1 바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바로 2분의 1과 바로 마이너스 1 두 군데는 거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자, 극값이 존재하는 꼴이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극대는 x가 언제일 때 극대가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되고요. 극소는 2분의 1일 때 바로 극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x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지금 여기 극대가 되고요. 자, 2는 2분의 1보다 더 큰 쪽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자, 2도 물론 사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이 문제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x 이꼴 2분의 1, 즉 극소에서 최소값이거든요. 맞죠? 아,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y꼴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2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더 마이너스 1의 함수값보다 더 위에 있는지 더 아래에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2분의 2의 함수값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2분의 1의 함수값이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9 마이너스 4 바로 함수값이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2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4, 8이 32가 되죠. 자, 2일 때는 2의 제곱은 4니까 4, 3, 12가 됩니다.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5니까 자, 32는 더 높은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바로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의 바로 x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x 값이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극대값과 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2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변곡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의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로 나누면 자, 이 변곡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자, 극대에서 접선을 그어보고 극소에서도 접선을 그어보면 자, 무엇이 나온다? 자, 교점, 접점, 변곡점, 저점, 교점의 순이 나오니까 여기의 간격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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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칸의 간격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4분의 3. 따라서 4분의 3이 되므로 2분의 1에서 4분의 3을 더해버리면 2분의 1이 바로 4분의 2니까 4분의 2와 이 한 칸이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5가 되겠죠. 근데 2는 다른 말로 4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 이 점보다는 더 높아서 이 값은 굳이 생각 안 하고 이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럴 때 y 꼴 마이너스 a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나도 같아도 되니까 이 꼴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바로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차 함수가 y 꼴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같을 때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y 꼴 마이너스 a.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되어도 된다? y꼴 마이너스 a가 되어도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보다 32가 더 어떻게 된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즉 마이너스 a가 32보다 더 커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같아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므로 a의 범위를 찾으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므로 그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바로 마이너스 32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82번입니다. 자, fx는 3차 함수이고요. gx는 자, 원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 1차 함수죠. 자, 이럴 때 x가 0보다 작은 쪽, 즉 y축 왼쪽에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3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범위를 우리가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죠. 즉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가 되고요. 자, 그리고 gx는 kx입니다. 자, 이번은 k가 아니라 kx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kx를 한번 이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 되고 여기가 9-k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0이 되어버립니다. 상수함수로 만들었어요. 상수함수와 비교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y를 붙이고 여기를 y를 붙여서 이 3차 함수가 y 꼴 0이라는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보면 3x 제곱이 되고 여기는 12x가 되고 여기가 9-k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얘를 0으로 놓는 x값을 찾을 수가 지금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상수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y꼴 a, 뭐 y꼴 k라는 상수 함수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바로 이 3차 함수와 3차 함수와 y 꼴 kx. 자, kx니까 상수함수는 아니지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k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기울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우리가 미분하는 거예요. 이 식을 미분해 보면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꼴 0이 되어서 얘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누구와 된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자, 이런 형태로, 자, 극값이 두 개 존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첫째, 바로 극대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극소는 바로 얼마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지금 이제 익숙하게 보일 건데 여기가 접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바로 접점이잖아요. 무엇과 x 극대와 극소를 지나는 뭐 평행한 두 접선을 그렸을 때 바로 극대 극소, 자, 극대 변곡점 극소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므로, 자,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0과 여기가 0이 되겠죠. 왜? 한 칸이 1의 간격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은 쪽이거든요. 근데 자, x가 0일 때 여기가 바로 x가 0일 때 y 값을 한번 찾아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0이 되죠. 그 말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여기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접선이 바로 x축이 되고 이 교점에서 만나는 여기가 바로 무슨 축이 된다? y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떻게? 여기를 구멍을 빵꾸뽕을 내고 이 왼쪽에 모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 그래프와 자, KX가 되죠. 그죠? KX는 바로 1차 함수로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그래프보다 이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기 위해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직선보다 위쪽에 3차 함수가 존재하니까 자,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 바로 y꼴 kx가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바로 음수를 가질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Y쪽 왼쪽에서는 자 3차 함수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등호가 없으므로 이 바로 기울기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직선이 항상 x가 0보다 작은 이 y축 왼쪽 부분에서 직선이 더 위쪽에 있기 위해서는 그 기울기 값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k 값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83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는데 f는 4차 함수이고 g는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성립해 줄 때 그때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n은 이 2차 함수 gx 2차 함수의 바로 뭐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x와 gx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1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자, 얘가 누구보다 12x 플러스 k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k의 바로 개수가 5개라는 걸 일단 체크해야 되니까 자, k만 남겨두고 12x를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처리하자? 자, 이 4차 함수보다 y 꼴 k는 이 바로 상수 함수가 더 위에 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니까 음수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조금 불편한 친구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해 버리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여기에서 12x 플러스 k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12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k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이 4차 함수가 바로 y 꼴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날 때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바로 도함수가 0인 x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바로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개수가 작습니까? 2로 나누어 주면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꼴 0을 만족해 주는 바로 x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는 근을 찾기 위해서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1을 대입하면 0이 되나요? 9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부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어버린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 모두 다 하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근이 되니까 x 플러스 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2x 세제곱이니까 전개해서 2x 제곱이 있으면 전개하면 2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x 제곱이니까 얼마가 있으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5x가 있어버리면 자, 마이너스 5x 제곱과 2x 제곱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6이 되니까 바로 1과 곱해서 6을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볼까요?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되는데 자,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바로 0이 되었죠?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자, 근으로 만족해 줬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면 2는 그대로 떨어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5가 되고요. 더하면 6이 되네요. 다시 한번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더해버리면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x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반드시 x 플러스 1로 표현해주고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 하나가 주어지고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2, 1, 1, 6도 안 되고 3, 2를 해도 마이너스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바로 실근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요. b의 제곱이면 25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얘가 48이죠. 따라서 25에서 48을 빼면 음수가 되니까 흑은을 갖는다.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이 2차 함수로 봤을 때 x축과 어떻다? 자,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 말은 뭐 이 2차 식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이 3차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와 바로 두 흑은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함수의 이 4차 함수 그래프는 자 다음과 같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소값 하나만 존재하고 그죠? 다른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뭐 오른쪽에서는 항상 증가하고 왼쪽에는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진다. 바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바로 극소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y꼴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자, 만날 때까지는 되니까 바로 y꼴 마이너스 K가 자, 이 극소점에서 접해도 되고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죠. 그러므로 이 y꼴 마이너스 K가 바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8이죠.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8보다 어떻게 더 아래쪽에 작아도 되고 만나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K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좌변과 중변만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중변과 우변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변은 1차고 우변은 바로 gx는 2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12x 플러스 k가
뭐보다 바로 gx는 2x 제곱 플러스 n이 되죠. 자, 그런데 얘는 자, 2차 부등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굳이 미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x 제곱이 되고요. 1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x 그리고 n에다가 k까지 바로 넘기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y 꼴 2x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어떻게 되어라? 위쪽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x축이 여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크려면 붕 뜨면 되고요. 아니면 0이 되어도 되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붕 뜬다는 말은 항상 바로 뭐다? y값이 양수가 된다. 그 말은 이 이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흑은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는데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반이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고요. 마이너스 A가 2고 C가 M 마이너스 바로 무엇이 된다?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접할 때는 허용을 하니까 바로 중근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N도 남아 있고 K도 남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조금 전에 K의 범위를 찾았잖아요. K의 범위를 찾아서 맞죠? 정수 K의 개수가 5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범위를 여기서 찾아주면 되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전개를 해버리면 36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2k는 어떻게 된다? 이항하면 2n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죠. 그러므로 k는 2로 나누면 n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변과 우변을 풀어서 K의 범위를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좌변과 중변, 중변과 우변의 K의 범위에 대한 뭐다? 바로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8보다는 K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n-1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5개가 되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수 K 개수는 이 n-18도 정수가 되잖아요. 맞죠? 왜? n이 자연수니까. 따라서 큰 수에서 누구를 빼고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둘 다 이 꼴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1을 추가해 준 게 얼마가 된다?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n-27이 되겠네요. 그죠? 그게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n-18에서 8을 뺀 다음에 하나 추가한 게 5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7이 아니죠. 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6이 되니까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어서 n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정답은 n의 값을 바로 정수 k의 개수가 5개일 때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30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가 정수가 5개밖에 안 되니까 8부터 시작한다면 8, 9, 10, 11, 12까지가 돼야지 5개가 되겠죠.
그 말은 n-18이 바로 무엇이 되어주면 된다? 12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은 3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연립부등식 형태로 나왔는데, 자, 이 첫 번째 바로 좌변과 중변을 푼 게 이거고, 자, 중변과 우변을 푼 게 지금 이 식이 되죠. 이 두 개의 바로 무엇을 찾아줘야 된다? 교집합을 찾았을 때 K의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84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대 전피가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난다. 자,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그 위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x가 0이 될 때의 바로 이 시각을 찾아내면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v잖아요.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이 x를 무엇으로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x 프라임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로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러니까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지나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시각 T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t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가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되나 0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t로 묶을 수가 있죠. 공통인수가 되어서 t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럼 t에 t-2의 제곱이 0이 되는 t 값은 바로 t가 0일 때와 t가 2일 때죠. 그런데 자, p가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출발한 후란 말은 t가 바로 양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t가 0일 때는 자, 시작하는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당연하게 t가 0일 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시각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속도 함수에다가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자?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12 플러스 4가 16이죠. 따라서 그때의 바로 속도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85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타났네요. 자, 근데 t가 3일 때 p의 속도가 1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는 벨로시티 v잖아요. 그죠? 얘는 바로 위치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즉 x 프라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3t의 제곱 플러스 2at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바로 속도 함수가 되는데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의 속도가 1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면 바로 3의 제곱 9에다가 3을 곱하면 27, 3을 대입하면 바로 6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3을 대입했을 때의 속도가 13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27 마이너스 2는 25가 되겠죠. 25 플러스 6a가 얼마가 된다? 13이 되고 6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686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을 각각 T에서의 위치를 바로 두 점 P, 첫 번째 P의 바로 T에서의 위치를 XPT로, 자, 점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QT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 사이의 위치를 알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위치 함수를 가지고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되니까 P의 속도 함수를 VP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 떨어지면 약분되어서 2t 제곱이 되고요. 3분의 1은 상수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QT를 찾아보면 되겠죠. 바로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2가 떨어지면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자, OT를 미분하면 5가 되겠죠. 자,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속도가 뭐 하다고요?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바로 2t의 제곱과 누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5가 같아진다는 거죠. 자, 이 항에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t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t가 바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1이 되고요. 바로 5, 1을 해버리면 5와 2를 가지고 3을 만들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2t 플러스 5와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t는 양의 값이죠. 시각이니까. 따라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양수 값입니다. 그러므로 t가 1일 때, t가 1일 때 바로 PQ의 속도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P의 바로 1초일 때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X함수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XP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Q1, 자, 점 Q에 바로 시각 t 이꼴 1일 때의 위치는 t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은 계산은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니까 자, 점 Q의 1초 시각 t가 1일 때의 위치는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P는 1의 위치가 있고 Q는 4의 위치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바로 무엇이다? 4와 1의 그 차의 절대값이죠.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했는 이유는 거리는 1에서 3을 뺀 절대값도 되니까 그죠? 어떻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는데 작은 좌표에서 큰 좌표를 뺄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왜? 거리는 양수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